양반가의 딸이 모든 규범을 거슬렀다. 어우동은 세조 때의 공신으로 알려진 이행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본명은 어울우동 또는 어울운동으로 전해지며 후대 사람들은 주로 줄여서 어우동이라고 불렀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는 조선 사회에서 평범한 여성과는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있었다. 명문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만큼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예법과 교양, 학문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지녔던 그녀는 주변에서 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명문가의 딸이라고 해도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철저히 규율 속에 묶여 있었다.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집에, 결혼하면 남편의 집에, 그리고 노년에는 아들의 집에 속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들의 삶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선택보다는 집안의 명예, 혼맥, 남성 중심의 권위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였다. 어우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 역시 가문이 정해준 혼인을 받아들여야 했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집안과 사회가 요구하는 길을 따라야만 했다. 어우동의 혼인은 조선의 왕족과도 연결되는 종친 이봉원과 맺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인 결합이었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로서 체면을 지킬 수 있었고 남편은 왕실과 가까운 혈통이니 신분적 정치적 위상도 높았다. 그러나 부부의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불화로 가득했다. 성격 차이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파탄을 맞게 된다. 이혼은 어우동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오늘날에는 부부가 갈라서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의 여성에게 이혼은 곧 사회적 낙인이자 추락을 의미했다. 당시에는 여성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남편이 원하면 내쫓을 수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버려진 여자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조선의 엄격한 혼인제도 속에서 이혼당한 여성은 다시 재혼하기 어려웠고 설령 재혼이 허락되더라도 사회적 시선은 늘 싸늘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던 어우동에게 이혼은 마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어우동은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양반 여성들이라면 이혼 후 조용히 친정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억지로라도 다른 집안에 제가하여 명맥을 이어가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우동은 체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혼 이후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당대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을 걸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여성의 방탕함이 아니라 철저히 억압된 사회 속에서 나도 내 삶의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기록에 따르면 어우동은 남다른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글과 그림에도 능했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했다고 전한다. 이는 곧 그녀가 단순히 규율에 순응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 구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은 유교적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남성들에게는 다양한 성적 자유를 묵인하고 있었다. 양반 남성들은 기생과 어울리거나 첩을 들이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심지어 부덕을 운운하던 관리들조차 뒷전에서는 기녀들과 어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그 어떤 선택도 허용되지 않았다. 바로 이 불평등이 어우동의 마음속에 큰 반발심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 이후의 어우동은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양반 여성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회가 금기시하는 관계들을 맺었다. 그 상대는 사대부와 문인, 화가, 승려, 심지어 종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신분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 어우동은 더 이상 이행의 딸이나 이봉원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규범 밖으로 나온 하나의 주체적 인간으로 살기를 선택했고 그것이 곧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불씨가 되었다. 이처럼 어우동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양반가의 딸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동시에 그 상실이 그녀를 자유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당시 사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우동의 욕망은 단지 개인의 삶을 흔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조선의 도덕과 신분 체계를 뒤흔드는 파격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상대는 양반에서 종까지였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시 조선 사회가 받은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은 유교적 명분을 바탕으로 한 사회였고 성리학적 질서가 남녀의 관계와 신분의 위계를 철저히 규율했다. 남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기생을 찾거나 첩을 두는 것이 가능했지만 여성에게는 오직 남편과의 관계만 허용되었다. 더욱이 양반과 여성이라면 정숙과 정절은 생명과도 같은 가치였다. 그런 세상에서 어우동이 보인 행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이혼 이후 어우동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걸어나갔다. 그녀가 관계를 맺었다는 남성들의 목록은 놀랍다. 사대부, 문인, 무관, 화원, 심지어 승려와 종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었다. 이는 곧 그녀가 특정한 목적이나 계산으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분이 낮은 종이나 평민 남성과의 관계는 조선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 여성과 천민의 교류는 금기 중의 금기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풍기문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체계 자체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어우동과 얽힌 인물들은 상당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남성들의 형벌은 대체로 가벼웠다. 곤장 몇 대를 맞거나 관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정도였다. 반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어우동은 점점 더 무거운 죄책을 떠안게 되었다.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대충 넘어가고 여성이 집중적으로 비난받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였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이었지만 여성의 욕망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불씨로 여겨졌다. 어우동 사건이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그녀가 양반 출신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기생이나 일반 평민 여성이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우동은 달랐다. 그녀는 조선 최고 명문가 중 하나인 이행 가문의 딸이었고 종친의 부인이었던 적도 있다. 그런 여인이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곧 양반 사회 전체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양반 여성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소문은 점점 과장되며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그녀가 수십 명과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남성들을 먼저 유혹했다고 전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사실보다 부풀려진 이야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문들이 실제 여부를 떠나 당시 사람들에게 어우동이라는 이름을 파격과 방탕의 상징으로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그녀는 조선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규범을 벗어난 여성의 전형으로 그려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우동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조선 사회에서 남성은 첩을 두거나 기생을 드나드는 것을 당연시했고 심지어 왕조차도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다. 그러나 여성은 오직 남편만을 바라봐야 했고 그마저도 남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 내쳐질 수 있었다. 어우동은 이 불평등한 구조에 저항하듯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드러냈다. 그 결과 그녀는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존재로 낙인 찍혔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당시 제도의 불합리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또한 어우동의 스캔들은 문학과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후대에 남은 시문과 야사들은 그녀를 단순한 방탕한 여인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어떤 기록에서는 자유롭고 매혹적인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는 곧 당시 사람들도 그녀를 단순히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호기심과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우동은 조선 사회가 금기시한 모든 것의 화신이었고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결국 어우동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거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양반 여성의 정절이라는 상징이 무너졌고 신분 질서에 금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단죄하려 했다. 스캔들의 중심에 선 어우동은 그렇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곧 죄가 되었다.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사적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다. 성종 10년 조정은 마침내 그녀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이는 한 여인의 사생활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진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성종은 비교적 젊은 군주였고 유교적 명분을 중시하는 살림 세력이 점차 힘을 키워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풍속문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도덕 질서와 체면을 바로 세운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어우동은 단순히 한두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인물들과 교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성들의 이름이 줄줄이 불려나왔다. 양반 사대부, 문인, 무관, 화원, 심지어는 불문의 귀한 승려와 천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조선의 신분 질서와 성리학적 도덕관을 동시에 뒤흔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분노했고 이 사건을 풍속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케 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재판에 함께 불려나온 남성들의 운명이 어우동과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곤장형이나 벼슬삭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집행조차 느슨하게 이뤄져 곧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도 했다. 반면 어우동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가혹한 비난과 함께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이는 명백히 성별에 따른 차별적 판결이었다. 같은 행위를 한 남성들은 잠시 부끄러움을 감수하면 되었지만 여성인 그녀는 곧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재판의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어우동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다. 대신과 관료들은 한 목소리로 그녀의 죄를 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양반가의 딸이자 종친의 전 부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만약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풍속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본받을 것이다. 즉, 어우동 개인의 삶은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라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죄인으로 규정되었다. 결국 어우동에게 내려진 판결은 능지처참이었다. 능지처참은 조선시대 가장 참혹한 형벌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다. 이는 단순히 죄인을 죽이는 것을 넘어 그 행위 자체로 사회의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 다른 죄수들도 아닌 한때 명문가의 딸이자 미모와 재능으로 주목받았던 여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린 것은 조선 사회가 여성의 성적 일탈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형벌이 집행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어찌하여 저토록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인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공적인 분위기에서 그녀를 동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했기에 사람들은 그저 속으로만 생각을 삼켜야 했다. 어우동 사건을 기록한 사료들을 보면 당시의 지배층은 이 판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욕망을 표출해도 용서받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 특히 양반 여성은 더욱 엄격히 절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 사회가 어우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하려 한 교훈이었다. 즉,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처벌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경고장이었던 것이다. 어우동에게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내려졌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조선시대에도 간통죄는 있었지만 대부분 태형이나
유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왕실과 관련된 중대한 간통 사건조차 사형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도 어우동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간통범이 아니라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상징적 범죄자로 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어우동이 저지른 일은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어디까지나 개인적 선택과 사생활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은 그녀의 존재가 당시 질서에 너무도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억압된 사회에서 자유롭게 욕망을 드러낸 여성은 곧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어우동의 재판과 처형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겉으로는 풍속교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여성의 욕망을 철저히 억누르고 신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처벌이었다. 남성들은 가볍게 용서받고 여성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차별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당시 사회의 불평등을 증언하고 있다.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살아있다. 어우동은 능지처참을 당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강렬한 생명력을 얻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조선 사회는 그녀를 단순히 타락한 여인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억 속에서 어우동은 점차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우선 당대와 후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우동은 공식적인 역사서에서는 풍속을 문란하게 한 여인으로 남았다. 성종실록 같은 정사에는 그녀의 범죄 사실과 형벌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하나의 경계 사례로 남기려 한 것이다. 이런 여인이 있었으니 다시는 본받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만으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공식 기록이 짧고 건조했기에 사람들은 상상력을 보태며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다채롭게 전승했다. 야사와 소설, 민간 설화 속에서 어우동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등장한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녀를 방탕한 요부로 묘사하면서 당대 남성들의 욕망과 공포를 동시에 투영했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는 그녀를 자유롭고 매혹적인 여성, 억압된 사회에 저항한 인물로 그리기도 했다. 예컨대 후대의 한 야담에서는 어우동이 지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을 갖춘 여인으로 등장하여 남성들이 오히려 그녀의 매력에 끌려든다고 서술한다. 이런 묘사는 그녀를 단순한 풍속문란의 주범으로 보는 대신 매혹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바라보려는 시각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의 문인들 가운데 일부는 어우동을 은근히 동정하거나 흥미로운 인물로 다루었다. 공적 자리에서는 그녀를 비난했지만 사적인 글에서는 그녀의 사연을 안타깝게 서술하기도 했다. 이는 곧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녀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억울한 희생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의 성적 자유는 당연시하면서 여성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사회의 모순을 인식한 사람들에게 어우동은 불평등을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어우동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20세기 이후 학자들과 예술가들은 그녀의 삶을 단순히 풍속문란 사건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사 연구자들은 어우동을 억압된 여성의 욕망과 주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했다. 그녀가 단순히 방탕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어우동은 조선이라는 가부장적 체제에 저항한 최초의 여성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술 작품 속에서 어우동은 여러 차례 재현되었다.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그녀는 언제나 관객의 시선을 끄는 인물로 등장했다. 어떤 작품에서는 매혹적이고 도발적인 여인으로, 어떤 작품에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비운의 여성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혁명적 인물로 그려졌다.
그만큼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어떻게 여성의 욕망을 바라보는가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어우동을 단순히 간통사건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조선시대의 성적 불평등과 신분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 인물이다. 또한 금기와 억압 속에서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 했던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물론 그녀의 선택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것은 비극이지만 바로 그 비극 때문에 오히려 그녀는 강렬하게 기억되었다. 어우동 사건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욕망과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성적 자유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그런 점에서 어우동은 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징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단순히 옛날 스캔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을 마주하는 일과 같다. 결국 어우동은 조선의 한 여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비극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다시 이야기된다. 억압된 시대의 자유를 갈망했던 한 여인의 목소리는 21세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